안녕하세요. 한방 재활혈과 전문의이자 한의학 박사 디스코 한의원 은영준 원장입니다. 아까 앞서 영상 MRI랑 엑스레이 영상 이제 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엑스레이상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심한 케이스, 뭐 이런 우리가 속기 쉬운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왼쪽 보면 엑스레이상, 이제 좀 나 엑스레이 보는 법 좀 배웠으니까, 내가 이제 내 엑스레이 보니까 어떨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엑스레이 보면 5번 요추랑 1번 천추가 많이 좁은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픈 거는 이 5번 천추 1번 때문에 아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4번, 5번 쪽 좁아졌지만 별 문제 없겠군. 3번, 2번 다 사이사이 괜찮군. 나는 5번, 1번 선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문제인 거야. 지금 아픈 건 이렇게 보이겠지만 실제로 MRI를 찍어보면 4번하고 5번 사이에 있는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게 파열돼서 흘러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번하고 천추 1번도 퇴행성이 다른 거에 비해서 이렇게 건강하지 않고 이렇게 건강해야 되는데 까맣게 돼 있어서 건강하지 않은 걸 볼 수 있지만 이거는 현재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4번, 5번 쪽이 심합니다. 왜 이렇게 심한데도 엑스레이상은 좁아지지 않았냐? 예, 그렇습니다. 이게 급성으로 튀어나온 경우는 엑스레이상 좁아져 있지 않습니다. 엑스레이상 좁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병이 생긴 지 오래됐다는 걸 의미하고요. 근데 갑자기 터진 디스크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상 좁아지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는 엑스레이상 디스크라고 하는데 굳이 뭐 MRI를 찍어볼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런 거에서 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엑스레이상 어떻다 하더라도 MRI상은 전혀 상태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상 보면 그냥 가벼운 허리 뻐근함 정도 있는 피곤하게 하면 허리나 아프고 가끔 삐끗할 수 있는 허리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 MRI 보면 굉장히 심하게 파열된 디스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엑스레이만 보고 허리 디스크라고만 생각해서 병원에서 뭐 맥킨지 운동이라던가 뭐 걷기라던가 스쿼트라던가 이런 분이 실제로 그런 운동을 많이 했을 경우는 오히려 병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절대적인 안정을 치료하면서 운동보다는 휴식과 치료를 중심으로 해야지 되는 건데 여전히 저희 한의원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병이 굉장히 심한데 매스컴이나 그런 데서 운동을 하면 좋다는 얘기, 주위 분들이 걷는 게 뭐 제일 좋다 그래서 뭐 아픈 거를 꾹 참고 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많이 운동을 하셔서 병을 더 심하게 하는 분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엑스레이랑 MRI가 꼭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해 주시고요. 앞선 영상은 엑스레이로 MRI를 유추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라면 오늘 보는 케이스는 엑스레이로 MRI를 유추할 수 없는 케이스입니다. 물론 경험이 많은 분들이라면 이제 증상과 매치해서 감을 잡을 수 있겠지만요. 자, 어, 자, 여기서는 이제 왼쪽은 엑스레이입니다. 목 사진인데요. 일자목이에요. 일자목이라서 근데 다행히 뭐 엑스레이상 간격이 특별하게 좁아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목이 계속 아프고 가끔씩 팔도 저리고 환자분이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 엑스레이상 보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경추 사이에 디스크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상 정상이라 하더라도 2주 이상의 보존적인 치료, 물론 이제 몸을 아프게 하는 그런 특정한 일들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도 받고 조심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된다면 돈을 떠나서 생각해 봤을 때는 MRI를 찍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고 보니 MRI상 디스크가 있는데 엑스레이상은 안 보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이렇게 보면 물론 여기 4번, 3번, 4번, 5번 다 좁아진 거 3번, 4번도 좁고 4번, 5번도 좁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퇴행성 디스크가 이렇게 오래된 퇴행성 디스크가 있고요. 이걸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5번 천추 1번을 보시면 5번 천추 1번도 여전히 좁습니다.
그러면 3번, 4번과 4번, 5번과 마찬가지로 얘도 병이 있겠구나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의외로 여기는 굉장히 정상적이었습니다. 디스크가 하얗게 건강하게 있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선천적으로 디스크 자체가 작게 태어나서 얇고 작게 태어나서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엑스레이상은 병이 있는 것처럼 좁아진 경우가 있습니다. 뭐 흔한 경우는 아니고요. 이제 천추가 일부 이제 요추가 일부 천추화 됐을 때 뭐 이렇게 좀 선천적인 어떤 특별한 경우에도 그렇고 선천적으로 원래 좁은 분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항상 일치하지 않는 걸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예. 이분은 엑스레이상 정상적이셨는데 통증이 굉장히 심하게 오셔서 뭐 119를 타고 올 만큼 심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이분은 엑스레이상 정상이었고 CT상으로도 그렇게 심한 디스크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MRI를 찍어보니까 통증이 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요거는 좀 이제 낯선 개념이실 텐데요. 섬유륜 파열, 섬유륜 찢어짐이라 그래서 디스크를 구조하는 강한 이제 겉싸개 껍질인 이제 섬유륜이라는 조직이 찢어지면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극심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얗게 뭐가 하얗게 선이 그어진 걸 볼 수 있으실 겁니다. 측면에서 봐도 다른 거는 이제 테두리 끄트머리에 아무것도 없는데 4번하고 5번 요추 사이에 보면 이렇게 하얗게 뭐가 있는 게 보입니다. 수액이 이렇게 모여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디스크가 찢어지면서 생긴 현상이고요. 이런 찢어짐 현상이 있으면 허리도 굉장히 아프고 거동도 못할 만큼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다리는 저리지 않는데 허리가 극심하게 아프고 일주일 길면 2주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잘 안 되는 요통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섬유륜이 찢어져 있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MRI로 확인이 되고요. 이 경우는 생각보다 호전이 빠르지는 않습니다. 뭐 신경 차단술이나 성형술로도 잘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조금 좋아질만 하면 금방 빠꾸하고 저게 잘 연결되고 붙을 때까지 상당 기간 동안 허리가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되고 나을만 하면 삐끗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고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CT하고 MRI 요즘은 뭐 실비보험들 다 있으셔서 MRI 많이 찍으시는데 과거에는 이제 다 자비로 하실 경우에 엑스레이 찍고 MRI 찍으라고 하면 많이 부담스러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CT라는 것도 있는데 CT를 찍으면 어떠냐 물어보기도 하시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튀어나온 디스크 같은 경우는 CT로 구별이 됩니다. 근데 MRI랑 차이가 있는데 이거 딱 보시면 대번에 구별이 되실 겁니다. 자, 같은 환자분인가? 같은 환자분인데 시간차를 두고 찍은 사진입니다. 왼쪽이 CT고요. 오른쪽이 MRI입니다. 딱 보셔도 차이가 많이 나죠. CT는 엑스레이를 수백 장 찍은 거랑 비슷한 촬영 방식이고요. MRI는 자기장을 이용한 방식입니다. CT는 그렇다 보니까 엑스레이를 여러 장 찍어서 본 영상하고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보시다시피 마치 스케치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왔는데 디스크 튀어나온 정도는 보이지만 오른쪽에 MRI처럼 자세하게 퇴행성이 된 정도라던가 구체적으로 디스크가 터져서 흘러내린 모습들 이런 걸 사진처럼 정확하게 보진 못합니다. 의사들은 MRI가 더 좋습니다. 당연히. 물론 뼈가 부러졌거나 골절된 거를 보기에는 CT가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 뭐 어깨 통증, 팔 저림 등으로 검사를 할 때는 CT보다는 MRI가 낫습니다. 특히나 CT는 방사선 노출량이 많기 때문에 건강에도 해로운 검사이기도 하고요. 1년에 한두 번 정도까지만 일반인들에게 허용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CT랑 MRI는 선명하게 구별이 되고 웬만하면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CT를 찍어야 된다라고 하지 않는 이상은 MRI 찍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단면도 차이가 나죠.
오른쪽은 선명하게 이렇게 사진을 찍었다면 왼쪽은 무슨 필터를 해서 마치 스케치하듯이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육의 모습 하나하나도 결 하나하나도 MRI로는 다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CT로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볼 수 없습니다. MRI는 그래서 연부 조직, 근육, 인대, 신경, 이런 혈관까지 세세하게 볼 수 있는 반면 CT는 이렇게 연부 조직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덩어리처럼 크게 구별 안 되게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요. 이거 하는 김에 쭉 해볼게요. MRI로 잡아낸 중증 질환. 이게 의사 선생님들이 억울하신, 저도 이제 주변에 친한 의사 선생님들이 참 많은데요. 같이, 저는 뭐 한의학 전공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 친구분들, 선후배분, 의사 선생님들 통해서 많이 물어보는데, 그분들은, 그 환자분들이 이제 MRI 정말 필요해서 찍는데, 돈 벌려고 MRI 권유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눈빛으로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너무 마음 아파한대요. 네. 실제로 저도 이제 병원에 근무할 때 보면 한 1000명 정도 MRI를 찍었을 경우에는 한 분 정도는 암이 발견된 경우가 있습니다. 암이나 뭐 다른 경우도 발견된 경우가 있고요. 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병원에서 이제 근무하신 분들은 그런 검사들을 만약에 안 했다가 정말 큰 질환이 발견됐을 경우 그 의사 스스로도 괴롭고 환자분들도 왜 검사를 안 했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검사를 권한다면 두세 군데 병원을 더 가봐서 모든 병원이 다 검사를 권한다면 하시는 게 좋습니다. 돈 안 들면 다 하는 게 사실 좋죠. 자세히 보는데 뭐가 아쉬울 게 없잖아요. 자, 이분은 브레인 튜머라고 진단이 나왔습니다. 이 진단은 제가 내린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근무했을 때 같이 계셨던 영상의학과 전문의 선생님이나 아니면 다른 병원에 제가 의뢰를 드렸는데 거기서 이렇게 판독이 나온 경우들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분은 목이 너무 아프고 머리가 특히 아파서 오셨던 분이셨습니다. 고개만 조금 숙여도 통증이 뒷골의 통증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디스크가 심한 경우에도 고개를 숙일 때 뒷골이 아플 수 있지만 그 통증 양상이 칼로 자르는 듯한 통증이었다 그래서 환자분이 일반적인 통증과 많이 달라서 환자분께 MRI 찍도록 이제 의뢰를 했었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제 브레인 튜머로 의심되는 거니까 확진은 아니고요. 의심되는 상황이 보여서 대학병원으로 전원을 보냈던, 제가 이런 분들 보고 심나드리고 약 드릴 수는 없잖아요. 추나할 수도 없고요. 이쪽은 더 정밀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시도록 확진 받도록 보내드렸던 케이스입니다. 목 아픈데 머리 아픈데 잘 안 나오면 이제 뇌 MRI를 보통 찍어 보시잖아요. 이렇게 척추 쪽에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뇌 MRI 찍으면 이 정도까지는 나옵니다. 네, 이 경우에는 환자분이 다리에 힘이 빠졌나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팔에 힘이 빠졌나? 근데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기력이 떨어졌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조금 이상해서 힘 빠지는 것도 이렇게 단순히 힘이 빠져서 아이고 내가 힘 빠진 것 같아가 아니라 약간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휘청하고 이런 걸로 봐서 뇌에 문제거나 아니면 척수증일 경우 척수에 문제가 생길 경우가 있어서 의뢰를 했더니 디스크 문제는 뭐 조금 있지만 이쪽에 내 척수신경 뇌에서 이 척수로 내려가는 중추신경 이쪽에 척수증이라는 병변이 있었습니다. 이 병변은 심한 경우엔 전신마비 또는 하반신마비가 되는 무서운 질환이고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드렸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뭐 심한 건 아니고요. 이 경우는 출혈이 이게 경막 내 출혈이 있었던 환자분이고요. 이게
이 척수, 신경, 중추신경에도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통증이 극심한데 두통도 심하고 뭐 허리나 목, 머리 통증 이런 통증들이 심해서 조금 이상해서 MRI를 찍었는데 영상의학과에서 뭔가 이렇게 출혈된 의심이 출혈된 소견이 보였고 그 출혈된 오리진을 찾아서 이제 CT를 머리 쪽을 찍다 보니 머리 쪽까지도 이렇게 출혈이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혈성으로 인한 경우에도 통증을 심하게 척추나 이제 목, 어깨, 목 쪽에 통증을 느낄 수 있고요. 이런 경우도 이제 한의사가 치료할 수는 없고, 뭐 그런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못합니다. 병원으로 보내서 수술적인 치료나 여러 가지 더 좋은 치료를 받도록 권유해드렸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케이스였고요. 자, 이런 경우는 신경섬유종이라 그래서 신경의 기형적으로 이렇게 신경 다발에 이렇게 이제 섬유종 막 이렇게 동그랗게 종양이 생긴 겁니다. 요런 게 별 증상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사셔도 되고 추적 관찰을 하면서 더 커지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가끔 이게 다 커진 뒤에 발견이 돼서 증상으로 다리가 마비되거나 대소변이 마비되거나 그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리 힘도 빠지고 뭐 그런데 나는 허리도 아픈 거 없고 목도 아픈 것도 없다. 팔다리 힘이 빠진다. 그런데 나는 뭐 아픈 데는 없다. 이러면 아까처럼 척수의 종양이라던가 척수증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뭐 섬유종이라던가 뭐 이런 다른 질환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신경종이라고 하고요. 신경에도 종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종 때문에 역시 이것도 작을 경우에는 증상이 없는데 클 경우 또는 계속 커지는 경우에는 추적 관찰하면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좀 이제 또 특이한 케이스였는데 이제 병원에서 예전에 거의 이분이 저한테 오시기 한 8년 전쯤에 모 대학병원에서 강시성 척추염으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대한 약을 드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환자분이 통증이 이제 좋아지지 않아서 내원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 이제 만성적인 허리 디스크가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유전자 상으로는 강직성 척추염의 유전자가 있지만 실제로는 증상으로 발현되는 것은 없으셨고 이분은 하필 이 강직성 척추염이 뭐냐면 척추가 굳어가는 병입니다. 하나의 막대기처럼 척추가 굳어서 나중엔 굽힐 수도 펼 수도 없는 심지어 턱도 벌리기 힘들 만큼 몸이 굳어가는 병 중에 하나인데요. 이 병의 초기에는 허리나 골반 쪽이 좀 아픈 증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피검사상에서 강기성 척추염은 유전병이기 때문에 유전자상 양성이 나와서 그쪽 치료만 받고 있으셨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아픈 거는 강기성 척추염 때문이 아니라 디스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리 디스크 치료해주고 금방 완쾌가 됐던 케이스입니다. 환자분은 강기성 척추염은 막 체조를 많이 해서 뼈가 굳어지지 않게 해야 되다 보니까 아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막 체조나 요가를 많이 해서 오히려 허리를 더 망치고 있었던 건데요. 다행히 이제 발견을 잘 해서 뒤늦게나마 치료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분도 악성 종양이라고 추정되는데 역시 확진은 아니고요. 이분 역시 두통으로 내원을 하셨던 분입니다. 두통도 어깨 통증도 있었던 환자분이셨고요. 컴퓨터 하는 직업을 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단순하게 어깨 아프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MRI를 찍어보니 척수염인지 척수종양인지 확진은 아직 내려진 건 아니었지만 이런 소견이 보여서 이분 역시 큰 병원으로 보내드렸던 케이스입니다. 네, 이런 케이스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1000명에 1명꼴. 그것도 검사 MRI를 찍은 1000명 중에 1명꼴. 제 케이스가 그런 거고 실제 임상에선 더 적을 수도 있지만 무조건 목 아프고 어깨 아프다고 나 암 아니야? 다리 힘 빠진 것 같은데 나 종양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확률은 0.1%도 안 되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호전이 안 된다면 이제 MRI 찍어보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대학병원들은 이미 산전수전 겪던 분들이 대학병원을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환자분 얘기 듣고 MRI를 처음부터 권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 환자분들은 오해를 하시죠. 다른 데서는 MRI 찍자고 안 했는데 왜 여기서는 MRI 찍자 그래? 돈 벌려고 그러나? 이럴 수 있는데, 대학병원에서는 워낙 그런 분들도 케이스가 많고, 우연히 별거 아니었지만 알고 보니 큰 병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MRI를 찍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경우를 많이 보니까 대학병원이나 다른 병원에서는 얼마나 많이 보이겠습니까? 이 경우는 AVN이라고 했는데, 이거 영상이 잘 안 보이시겠는데, 요 골반뼈입니다. 고관절이라고 해서 우리 허벅지 뼈가 골반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 골반이 이렇게 있고요. 이 소위 이쪽이 다 무른 겁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고 해서 이 고관절이 요 뼈가 괴사가 되는 병입니다.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 생기는데, 이 환자분도 저한테 내원하셨을 때 디스크 파열 진단을 받고 내원을 하셨던 분이에요. 허리 디스크 파열을 진단받고 저한테 치료를 받기 오셨는데, 걷는 양상이나 해보니까 이거는 단순히 허리 디스크 파열 환자분들이 걷는 것처럼 걷지 않고 고관절 쪽을 너무 아파하시면서 걷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다리가 저려서 아니면 엉덩이가 당겨서 잘 못 걷는 양상하고 좀 달랐습니다. 예.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오시는 환자분들 통증 양상과 다르면 의심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를 판단해보는 가장 간단한 검사인 패트릭 사인, 앞바다리 하듯이 이렇게 자세를 만들어서 고관절이 아픈지 해보니까 굉장히 통증도 심하고 자세로 잡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한테 말씀드리고 고관절 MRI를 찍게 했는데, 양쪽으로 심각한 고관절 골두에 무혈성 괴사가 있었고요. 이거는 자칫 평생 못 걷기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분들이랑 상의했을 때 이거는 인공관절을 해야 될 상황이고, 디스크 파열은 수술이나 이런 걸 할 만큼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우선 무혈성 괴사를 수술하시고 나서 디스크 치료를 받도록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도 하고 오셨고요. 디스크도 치료, 다행히 디스크 파열도 수술 없이 잘 된 케이스입니다. 지방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요. 내용을 하다 보니 좀 길어졌는데요. 이상으로 마치고 다음에는 이제 저림이 있는 디스크, 저림이 없는 디스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